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900개 넘게 가진 회사가 가맹비를 단 1원도 안 받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보통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해도 초기 비용만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그중 절반 이상은 차리기도 전에 본사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 바닥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맹비 0원, 인테리어 수수료 0원, 로열티는 매출 비례가 아닌 월 15만 원 정액제. 연매출 540억 원을 찍으면서도 20년째 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곳, 바로 이삭토스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착한 기업이다. 갓삭 토스트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맹비를 안 받는데 어떻게 전국 900개 매장을 유지할까요? 물류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삭토스트의 재무제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천사인지 아니면 치밀한 전략가인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자영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49만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평균 1,300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며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주들은 줄줄이 망해 나가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오히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승승장구합니다. 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가맹비와 교육비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을 먼저 떼갑니다. 이름은 컨설팅 비용이지만 사실상 자릿세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마진입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아예 계약을 안 해줍니다. 견적은 시중가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그 차액, 즉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본사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물류 마진의 함정입니다. 소스 하나, 포장지 하나까지 무조건 본사에서만 사야 합니다. 왜 시중보다 비싸냐고요? 중간에 아무 역할도 없는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점주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로열티입니다. 매출이 나오면 뭐합니까? 본사가 3%에서 5%를 꼬박꼬박 가져갑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로열티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몸은 점주가 고생하고 돈은 본사가 앉아서 버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리뉴얼 강권입니다. 2, 3년만 지나면 멀쩡한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압박합니다. 거부하면 재계약 불가 카드로 협박하죠. 점주는 또 빚을 지고 본사는 다시 한번 인테리어 공사비를 챙깁니다. 본사 입장에선 점주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반깁니다. 폐업한 자리에 새로운 호구가 들어오면 다시 가맹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돈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토스트의 성공 신화 뒤에는 한 평범한 주부의 결핍이 있습니다. 창업주 김하경 대표. 그녀는 경영 전문가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청주에서 3평짜리 포장마차를 끌고 나온 절박한 엄마였습니다. 철판 위에서 하루 종일 토스트를 구우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요.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생계형 창업자였습니다. 그 간절함을 알았기에 그녀는 차마 돈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나처럼 먹고 살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귀한 미천을 뺏겠느냐? 가맹비 0원이라는 비상식적 결정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브랜드 이름 이삭도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성경 속 축복의 아들 이삭처럼 점주들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매장 벽면에 적힌 영어 성경 구절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겠다는 지독한 고집의 상징입니다. 보통의 프랜차이즈가 화려한 광고와 마케팅으로 새를 불릴 때 이삭은 오직 진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케팅 전략도 치밀한 경영 기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국 가맹점 900개 돌파, 대한민국 토스트 점유율 압도적 1위. 진심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착한 마음만으로 900개 매장을 20년 넘게 굴리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지표를 꺼내보겠습니다. 2023년 이삭토스트의 성적표, 재무제표를 펼쳐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539억 원이라는 매출액입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부분이 가맹점에 빵과 소스, 계란 같은 원재료를 공급해서 번 상품 매출입니다. 그럼 로열티는요? 전국 9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월 15만 원씩 받아봤자 1년에 고작 20억 원 남짓입니다. 매출의 몇 %씩 떼어가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면 본사가 가져가는 몫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물류에서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닐까 의심되시나요? 이삭은 약 40%입니다. 업계율이 파리바게트 본사가 50%를 훌쩍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이삭은 유통마진을 엄청나게 포기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납니다. 본사가 덜 먹어야 점주가 산다는 약속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540억 원을 팔아서 본사가 손에 쥐는 최종 이익은 단 50억 원, 고작 9% 수준입니다. 비스턴 토스트 브랜드인 에그드랍의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삭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가성비 본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삭 토스트는 프랜차이즈계의 성자처럼 보입니다. 본사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점주들은 당연히 행복해야겠죠? 하지만 재무제표 뒷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본사는 착한데 왜 점주들의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요? 오히려 본사의 그 착함이 점주의 발목을 접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삭 토스트의 가장 큰 한계, 바로 3,600원의 저주입니다. 대표 메뉴인 햄 스페셜 가격은 3,600원 수준, 경쟁사인 에그드랍은 6,000원대, 서브웨이는 8,000원대를 훌쩍 넘깁니다. 객단가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남들이 샌드위치 하나 팔 때 이삭 점주는 2개, 3개를 구워야 겨우 같은 매출을 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회전율의 함정이 더해집니다. 서브웨이는 재료를 조립하듯 싸우면 끝이지만 이삭은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직접 빵을 굽고 계란을 익혀야 합니다. 이 조리 시간은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줄을 서도 1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량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더 고된데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 이유입니다. 결국 이삭 토스트는 저위험 저수익 모델의 전형입니다. 창업비가 적게 들고 본사가 뜯어가지 않으니 망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한 방을 노리는 사업가가 아니라 딱 내 인건비 정도 가져가려는 생계형 창업자에게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재무지표를 보면 위험 신호가 감지됩니다. 수십 년간 굳건하던 가맹점 순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건수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점주들이 본사가 나빠서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치솟는데 3,600원짜리 토스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몸 덜 쓰고 객단가 높은 다른 브랜드를 하겠다는 이탈이 시작된 거죠. 이삭 본사도 이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뒤에 버거를 붙인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삭은 왜 버거 시장에서 쓴맛을 봐야 했을까요? 그 실패의 기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토스트의 한계를 직감한 이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삭버거입니다. 토스트로 쌓은 20년 노하우라면 버거 시장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업 시작 얼마 만에 5억 원이 넘는 손실만 남긴 채 조용히 짐을 싸야 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삭을 키웠던 그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독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삭은 3,600원짜리 가성비 토스트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표를 달고 갑자기 10,000원에 가까운 버거를 판다니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겁니다. 이 돈이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가지 왜 이삭을 가? 라는 질문에 이삭은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우물 경영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드러납니다. 20년 동안 토스트만 구워온 장인 정신은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변화무쌍한 외식 트렌드 앞에서는 오히려 유연성을 막는 족쇄가 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어떨까요? BHC를 보십시오. 치킨이 주력이지만 아웃백이나 창고 43 같은 전혀 다른 색깔의 브랜드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립니다. 반면 이삭은 너무나도 이삭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이미지 구축 실패. 20년의 성공 방정식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오답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가장 안전해 보였던 성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 토스트의 미래는 이대로 저물어가는 걸까요? 2025년 유례없는 불황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지갑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때일수록 강해지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황의 아이콘들입니다. 소주가 불황의 술이라면 토스트는 불황의 아침 식사입니다. 실제로 이삭 토스트는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이 2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수요는 불황일수록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3,600원의 가성비는 이제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 또한 무서울 정도로 탄탄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삭은 현재 빚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 상태입니다. 쌓아둔 순자본만 190억 원,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해 외부 투자 한 번 없이 오직 장사에서 번 돈으로만 쌓아 올린 철벽입니다. 신사업 실패로 잠시 흔들렸을지언정 본사가 무너질 걱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삭 토스트의 20년은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기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착하게 경영해도 1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비록 본사는 덜 벌고 점주는 큰 부자가 되기 힘들지라도 그들은 함께 생존하는 법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기적인 약탈이 상식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이삭은 가장 거대한 변종이자 가장 따뜻한 대안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창업을 해야 하는 예비점주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본사가 조금 덜 착해도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주는 브랜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돈은 못 벌어도 본사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착한 브랜드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